예, 코스닥 5일선 이탈했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종목 중에 특히 21선 이탈한 종목을 지금 또 추가로 줄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일선을 쭉 타고 오르는 중에 5일선이 잠깐씩 깨지는 이런 지점 있죠. 이때도 잠시 조심한 후에 다시 회복하니까 늘렸고, 여기도 그때그때 깨질 때마다 뭐 깨진 구간이 몇 개 되진 않는데 그때그때마다 잠시라도 조심을 하고 회복하면 늘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50%가 넘죠. 지수만으로 50%가 넘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오른 종목은 5일선 많이 올랐을 때는 5일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단 여전히 코스닥 153물 외국인 여전히 5,500억 순매수 포지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단 그 같은 기간에 코스닥은 9천억 300억, 그러니까 3월 13일부터입니다. 그 같은 기간에 9,3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비슷했었죠. 지난번에는 현물도 한 5천억 매도해서 거의 뭐 선현물 합치면은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제는 현물에서 한 4천억대 더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세트를 헬스케어 블록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선현물이 갈릴 때는 무조건 그냥 차트대로 대응하고 다시 그러니까 회복하면 다시 매수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잠시 그때 조심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조심한 거 어제도 장중에 조금 조심하게 의견 드렸고 오늘도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 21선 깨진 종목은 조금 코스닥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하고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제약주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세트를 헬스케어 블록딜 끝나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냐면 얘네들 늘 블록딜에서 할 때 올리고 블록딜 끝나면 조금 하락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염두에는 둬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코스닥 시총상위가 제약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5월달 만기 이후에 달러 선물 포지션 볼까요? 달러 선물 외국인 지금 5월 14일 이후에 만기 이후에 4천억가량 달러 선물을 좀 사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하루에도 변할 수 있는 양이긴 하지만은 요거도 쌓여가지 않나 봐야죠. 어제는 좀 매수를 했는데 아니 4일 전에 좀 매도를 해서 아니구나. 4일 전에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 쌓인 걸로 보면은 4천억 가량 달러에 베팅하는 중입니다. 이 금액이 더 커지면은 달러도 조금 원 달러 환율 상승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늘 급변하고 이제 아주 크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더 늘어나면이라는 전제를 좀 달겠습니다. 원유는 그저께 깼던 5일선을 어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어젯밤 회복을 했고요. 이제는 월물이 12월물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크루드 오일 보시면은 지금 7월물 가격이 33.45불이고요. 12월물 가격이 35불 18입니다. 10%도 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ETF 투자자들은 코덱스나 대신이나 그런 걸 굳이 투자할 필요 없고 이제는 타이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으면은 뭐 12월까지 크게 롤오버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거고 콘덴고는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이후 투자한 타이거로 하시고 5일선 회복했으면 5일선에 배당한 만큼 늘려야죠. 기계적으로라도 늘려야 되는데 뭐 나는 오늘 다시 깰 수 있으니까 좀 분할로 며칠 5일선 지지되는 거 보고 한 3, 4일에 분할하겠다. 그래도 상관없으시고 어쨌든 정석적으로는 조금 5일선 회복했기 때문에 늘리되 선물 투자자는 조금 뒤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콘덴고가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ETF 투자자들도 좀 타이거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소량씩 분할로 소량씩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콘덴고가 벌어진 상태에서 다물고 넘어가서 이러다가 또 확 뜨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조금 천천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따라서 글쎄 어떤 일부를 매수한 후에 그냥 올라와 버리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되고 더 떨어지면 조금 그때 더
사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들어갈 거면은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쌍바닥 손절 여기 지켜내면 하고 여길 깨면은 팔겠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는 가능하겠습니다. 농산물이 살짝씩 고개를 들고 있긴 하죠. 고개 들다 다시 내려갔다, 여기도 고개 든 것 같다니 또 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옥수수입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약간 고개를 들었고요. 휘트도 살짝 들었죠. 들었다기보다 근데 아직은 하방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은. 콩도 이런 상태고요. 그냥 보시게 소이빈 오일도 이제 살짝씩 올리려는 파동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보통은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 따라서는 여기까지 다시 늘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누른 다음에 가는 경우가 보통은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저 농산물도 보는데, 농산물도 콘덴고가 소이빈 밀입니다. 그 다음에 오트는 이제 너무 올라와서 좀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요. 러프라이스는 또 쌀은 추가 상승하네요.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지지면 놈은 계속 그러고. 코코아 레벨입니다. 면화 레벨입니다. 면화도 좀 싼 편이죠. 긴 그림상. 커피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할로 해야 됩니다. 이거 만기 때까지 어떻게. 그리고 이거 브라질 거는 달러 강세 확 나오게 되면은 달러 때문에 떨어진 경우도 있으니까는, 브라질에 생산하는 설탕은 조금 고개를 들긴 했네요. 슈거. 그죠? 고개를 들고 조금 눌리긴 하는데, 좀 더 장기를 볼까요? 장기적으로도 이런 레벨입니다. 장기 모습. 오렌지 주스 좀 오르고 있네. 쌀이 너무 오르네. 쌀을 좀 좀 마감은 했습니다만은 포트폴리오에 쌀이 없었는데 좀 아쉽네요. 오트는 아마 조금 있었을 걸요. 이게 아니구나. 오트가 이건데. 오트. 그러니까는 진짜 농산물은 그냥 이거저거 그냥 골고루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이게 참 차트대로 잘 가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 물론 많이 떨어진 거는 오르긴 하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싼 거 중에서 좀 골고루 너무 하나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이것도 되도록 손절가 정하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